안녕하세요. 톡톡 철학사이다 애청자 여러분. 정치 속의 철학 강좌, 철학 속의 정치 강좌, 철학사이다 강좌 새로운 시작을 진행하고 있는 정치 철학자 김만권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이 벌어진 배경과 그 핵심적 논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사실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서는 롤스처럼 구체적인 정의론을 찾아내기가 상당히 힘든데요. 그 이유는 각 공동체마다 지니는 가치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 정의론의 내용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공동체주의자들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론을 내놓은 이가 있었으니 그가 바로 미국의 대표적인 지성 마이클 왈저였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마이클 왈저의 정의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로운 제도 혹은 분배가 한 공동체의 가치에 대한 이해 없이 개인의 권리에 대한 인정만으로 가능한가? 공동체주의자들이 권리를 내세우는 자유주의자들에게 던진 질문이었다고 지난 강의에서 말씀드렸죠. 이런 질문에 가장 흥미로운 대답을 던져준 공동체주의자가 바로 왈저입니다. 롤스의 하버드 대학교 동료였던 왈저는 영역들 간의 정의라는 책, 1983년에 출간되었는데요. 이 책에서 롤스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동굴을 나와 도시를 떠나 산을 오른 다음 객관적이며 보편적인 관점을 채택하는 것도 철학을 하는 방법이겠지만 자신은 동굴 속에 도시 속에 이 땅 위에 서 있고자 한다 라고 선언을 하죠. 한마디로 공동체를 이해함 없이 개인의 보편적 권리만으로 정의를 구성할 수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의 관심을 사로잡는 것은 왈저가 내세운 공동체가 자유주의 공동체라는 점입니다. 왈저는 서구 사회가 자유적 공동체로서 가치관의 평등을 존중해 왔음을 지적하면서 서구 사회의 구성원들은 하나의 가치가 다른 가치들을 지배하고 이런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을 거부해 왔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지배적 가치를 독점하고자 하는 주장을 왈저는 이데올로기라고 정의하는데요. 이를 통해 지배적 가치를 장악하려는 시도는 정의가 아니라 강탈이라고 외칩니다. 그러므로 자유적 사회는 어떤 사회적 가치도 결코 지배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 혹은 그렇게도 이용될 수 없는 사회입니다. 정말 신실한 자유주의자의 마인드가 나오는데요. 읽으면서 갑자기 가슴이 확 이렇게 와닿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왈저의 발상은 롤스의 구분 방식을 따라가자면요. 서구 사회는 어떤 가치도 다른 가치를 지배할 수 없다는 단일한 가치 아래 지속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하나의 가치가 지배하지 않는 자유적 공동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의로운 가치의 분배 방식은 어떤 것일까요? 왈저는 자유적 사회에 존재해온 다양한 영역의 분화를 지적하면서 그 각 영역에서 존중되어 왔던 사회적 가치들을 보존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서 경제 영역에서는 부라는 가치가 있고 정치 영역에서는 권력이라는 각 영역에서 존중받는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때 부는 경제 영역에서, 권력은 정치 영역에서 최상의 가치로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문제는 부라는 가치가 정치 영역에 들어와 권력이라는 가치를 점령하거나 권력이 경제 영역에서 부를 지배할 때 생겨나는 것이죠. 이처럼 두 가치 간의 본원적 관계가 전혀 없는데도 하나의 가치를 다른 가치로 전환하는 것은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적절히 협치하고 있는 영역을 침해하는 것과 같다라고 왈저는 주장합니다. 이런 영역의 침해를 통한 가치의 독점은 자유적 공동체에선 전제, 티런이라고 부르는데요. 전체주의나 다름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죠. 왈저는 그래서 파스칼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의 특성은 그 고유한 영역을 넘어서 세계 전체로 권력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다. 내가 잘생겼으니까 나는 존경받아야 해. 나는 힘이 세니까 사람들은 나를 사랑해야 해. 전제는 하나의 수단을 통해서 그 수단이 아닌 다른 수단만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을 얻고자 하는 바람이다. 진정한 자유주의 공동체는 역사적으로 가치다원주의가 자리 잡은 상이한 사회적 가치들이 상이한 영역에 분배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가치들이 다른 영역의 가치로 전환되지 않는 곳입니다. 그렇기에 다양한 영역에 분배되어 있는 다양한 가치의 분배를 저해할 수 있는 국가의 개입은 하지만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왈저는 주장하죠. 특히 왈저는 당대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문제가 부라는 가치가 다른 영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가치들을 지배하는 형상에 있다고 보았습니다. 샌델 역시 2012년에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을 쓰는데요. 사실 이 책의 제목은 왈저가 30년 전에 쓴 영역들 간의 정의에 들어가 있는 한 섹션의 제목을 그대로 심지어 인용 표시조차 없이 옮겨온 것에 불과합니다. 이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의 역설은 자유주의적 공동체에서 정의로운 사회제도의 근간인 다원성이라는 가치가 시장 지배의 현실 속에서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을 정의한다고 해서 자유주의 공동체가 지향해온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왈저는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도가 돈이 만들어내고 있는 불평등의 증식을 막고 자유주의 사회가 지향해온 상이한 가치에 대한 존중이 앞으로 지속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고 보았던 것이었죠.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왈저의 이론이 내포하고 있는 함의는요, 자유주의적 공동체의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다른 무엇도 아닌 자본주의라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롤스를 비판하며 생겨난 영미세계의 공동체주의자들은요, 공동체라는 상실한 유토피아의 복원을 깨했습니다. 사실 왈저에게는 자유주의적 공동체가 상실해가고 있는 유토피아에 되게 가까운 것이었죠. 애초 많은 이들에게 영미세계의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 논쟁은요, 공동체가 역사적으로 형성해온 가치의 습득 없이 권리만 있는 개인이 존재할 수 있는가란 철학적 논쟁처럼 여겨졌습니다. 서구의 현실에서 통합된 가치를 지닌 공동체란 사실상 불가능한 프로젝트에 가까웠고 많은 공동체주의자들이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 공동체주의자들이 찾아낸 그 탈출구는요, 권리보다는 그 권리를 규정하는 과정에 함께하는 정치 참여였습니다.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가 개인의 선택이란 이름 아래 언급하길 꺼려했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과정 속에서 공동체가 공유하고 있는 가치를 확인할 수 있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유명한 명제를 선명하게 부각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공동체주의자로서 지난 시간에 살펴본 샌델의 성공은 자아의 원천이 공동체라는 철학적 논쟁을 넘어서 정치 참여 속에서 공동체를 찾을 수 있다는 현실적 방안으로 전환시킨 데 있었으며 이것이 정의란 무엇인가에 담긴 샌델의 핵심적인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치 참여는 그 자체로는 여전히 모호한 공동체 가치의 공유 전략이었는데요. 정치 참여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의 범위가 모호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정치에 참여한다는 규범은 참여가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는 효율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시민의 덕이 실현될 수 있는 확고한 경계를 가진 정체는 필수적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런 참여가 법의 지배라는 다른 서구의 전통과 확고하게 맞닿을 수 있어야만 했습니다. 이런 사실을 이내 인식한 공동체주의자가 재빨리 향할 수 있었던 다음 경로는 누구에게나 명백했습니다. 바로
정치 참여와 법의 질서를 강조했던 공화주의의 재발견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강의를 정리해 볼까요? 공동체주의는 공동체에서 좋은 삶의 내용을 알 수 없다면 제대로 된 개인의 권리를 결코 규정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좋은 삶의 내용은 정치 참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왈저는 자유주의 사회가 말해주는 좋은 삶의 내용은 각 영역에서 지배적인 가치들이 다른 영역을 지배하지 않는 영역의 다원성에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돈이 모든 영역의 가치를 사버릴 수 있는 현대 자유주의 사회에 대한 적나라한 비판이기도 합니다. 오늘 강의는 왈저가 이런 영역의 정의를 강조하기에 인용한 칼 막스의 경철수고의 한 구절을 인용하며 마무리할까 합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되는 것, 그리고 세계에 대한 인간의 관계가 진정으로 인간적인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 한번 생각해보자. 이때 사랑은 사랑으로만 교환될 수 있으며 신의는 신의로만 교환될 수 있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자 한다면 타인들에게 자극을 줄 수 있고 또한 용기를 북돋을 수 있는 영향력을 실제로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만일 당신이 메아리 없는 사랑을 한다면, 다시 말해 당신이 사랑받을 인물이라는 것을 사랑으로 명백히 표현했음에도 사랑을 받지 못한다면 당신의 사랑은 허약한 것이며 하나의 불행이다. 안녕하세요. 아카데미 느티나무 강좌를 7년째 듣고 있는 70살 넘은 할머니 정애자예요. 저에게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새로운 배움터입니다. 배움을 통해 행동하는 시민의 발걸음에 동참하고 있다는 것이 뿌듯하답니다. 즐거움과 나눔, 웃음과 실천이 있는 배움의 공간, 아카데미 느티나무에서 뵐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참, 아카데미 느티나무는 참여연대 부설 시민교육기관입니다.